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언니입니다. 제가 앞전 3개의 영상을 통해서 담보대출 한도를 구하는 산시가, 주택구입자금의 LTV, 생활안정자금의 LTV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담보대출 한도를 직접 산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례를 다뤄보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담보대출 한도가 산출되는 산식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LTV에서 기억할 것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례 4가지를 통해서 담보대출 한도를 직접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담보대출 한도가 나오는 산식을 다시 복습해 볼게요. 담보대출 한도는 1번과 2번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일단 1번 금액은 DTI랑 DSR, DBR에서 산출되는 금액, 그리고 2번은 담보조사 가격에 LTV를 곱하고 거기에 우선 변제 보증금을 빼고 마지막으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1번 금액은 DSR에 대해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고, 사실 이 정확한 금액을 은행 창구에서 산출되는 금액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수기로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금액은 수기로 대략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담보조사 가격은 KB 시세를 쓴다 말씀을 드렸고, LTV 비율은 제가 2개의 영상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변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우에 DCI 보험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빼는 금액이 없다. 그냥 0을 뺀다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 설정액을 차감을 하는데요. 보통 매매를 할 때는 근저당 설정이 다 말소되어 있는 깨끗한 상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하려면 대출받은 사람이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에게 이 대출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상속 아닌 이상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또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CI 보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MCI 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이 올 가을에 잠시 안 됐었어요. 이제 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서 담보대출을 해줄 때 MCI 보험 가입 자체를 안 해줬던 건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해주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풀렸습니다. 이건 뉴스 기사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MCI 보험 가입 자체가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대출 규제를 하면 언제든 이 MCI 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대출 한도가 더 적게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이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LTV에 대해서는 제가 2개의 영상, 즉 앞에 구입자금 목적 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담보대출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기준 3가지를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금의 목적, 그러니까 이 자금의 목적이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택 보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지역의 주택인지에 따라서 규제 지역인지 기타 지역인지로 구분이 되고, 특히 시세가 9억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15억을 초과하는지 이런 여부가 규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9억과 15억의 기준을 머리에 조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TV 비율을 외울 때 제가 팁을 드렸죠. 40, 20, 50, 30만 기억을 하면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60, 50, 70, 60을 기억하라. 그리고 소득의 기준은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직접 담보대출 한도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시고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려고 하시는 거는 부산 해운대 소재의 아파트고 이걸 구입하고자 대출 상담을 받고 계신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 기준으로 8억 원이고 MCI 모기지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담보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앞에서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례 경우에 첫 번째 기준, 즉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 여부의 답은 이 경우에는 구입자금이죠. 구입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주택의 소유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무주택자이시고 심지어 부부 합산소득이 8천만 원이시다 보니까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우리가 서민 실수요자 여건을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소득의 기준은 9천만 원 이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택은 8억 원 이하셔야 된다. 그리고 무주택자. 이렇게 되면은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충족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전 영상에서. 그리고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소득 조건은 9천만 원, 주택의 가액은 8억이 아니고 9억입니다. 9억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 이시면은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기준을 갖다 쓰게 되면은 소득 9천만 원 이하시죠. 8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주택이 8억 원 이하, 딱 8억이니까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이 되고 무주택자니까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모두 부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주택의 소재지와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소재지는 여기 보시면 부산 해운대 해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시세는 8억 원입니다. 이제 8억 원, 그래서 9억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세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구입자금 대출이 되지 않죠. 그 기준 때문에 이 시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1억 초과 생활 안정자금도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규제 지역 내에서 9억 초과 아파트 구입자금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라면은 추가 약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LTV가 나눠지는 구간이 9억에서 이렇게 나눠져요. 9억이 초과하는지 9억 이하인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9억이 굉장히 중요하고 15억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9억과 15억을 좀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8억이죠.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적용하는 LTV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충족을 하니까 우리가 아까 외우자고 했죠. 60, 50, 70, 60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60, 50은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숫자고 70, 60이 조정 대상 지역 숫자인데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70, 60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의 LTV 구간은 9억이 아닌 5억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5억 이하 구간에 대해서 70%, 5억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60% LTV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5억까지는 70%, 0.7을 곱하게 되고, 그다음에 5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금액은 3억이죠. 3억에 대해서는 60% LTV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억 곱하기 0.7 더하기 3억 곱하기 0.6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최우선 변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MCI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빼지 않고,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권이니까 당연히 없어야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권이니까 당연히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결국에 담보대출 한도는 5.3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이시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자금을 하시는 거니까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서 추가 약정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조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분은 무주택자이시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 목적으로 담보대출 상담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에는 선순위 채권이었고 MCI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담보대출 한도가 얼마가 나올까요? 앞에서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례 경우 첫 번째 기준이 이게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 이 목적을 뚜렷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입자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주택 소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이신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그러면은 생애 최초 기준의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충족될 듯 해 보이지만 예전에 집을 소유했다가 파신 적이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소득 조건이 지금 9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주택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주택의 소재지와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주택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시라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되고 시세는 10억이라서 9억 초과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15억을 초과하지 않으셔서 구입자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지만 9억이 초과하시니까 조건이 붙어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적용되는 LTV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40, 20, 50, 30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40, 20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숫자고 50, 30이 조정 대상 지역의 숫자인데 서울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니까 40, 20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LTV 구간은 9억에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9억 이하 구간에서 40%, 9억을 초과하고 15억 이하의 구간에서는 LTV 20%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억에 대해서는 40%, 즉 0.4를 곱하게 되는 거고 9억이 초과하는 금액이 1억에 해당이 되죠. 1억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이 돼서 0.2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9억 곱하기 0.4 더하기 1억 곱하기 0.2 하고 그리고 채용선 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MCI를 가입하기 때문에 빼지 않고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건이니까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영을 빼주면은 결국 담보대출 한도는 3.8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시고 9억이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자금이라면 무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그 집에 전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약정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A라는 주택에 구입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이신데요. A라는 집에 본인이 전입할 예정이고 그 집에는 세입자가 마침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 집은 과천시에 소재를 하고 있고 KB 시세 기준으로 12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시에 MCI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구입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아니고 구입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주택의 소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셔서 1주택자이죠. 1주택자인데 이 경우에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이 6개월 이내에 보유주택은 처분을 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추가 약정서를 쓰시고 이 조건을 이행을 하시면은 담보대출이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주택의 소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소재지는 과천이라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는 12억이라서 9억 초과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다행히 15억은 초과하지 않아서 구입자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고 9억이 초과하기 때문에 조건이 붙겠죠. 9억이 초과하는 것 때문에 조건이 붙는 거 플러스 1주택자라서 조건이 붙는 건데요. 이거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 조건으로 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입병하는 LTV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이시고 조건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담보대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1주택자 예외 기준으로 살펴보면 LTV 비율은 40, 20, 50, 30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40, 20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숫자이고 50, 30은 조정 대상 지역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니까 40, 20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LTV 구간은 9억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억이 초과되죠. 그러다 보니까 9억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LTV 비율 40%가 적용이 되고 9억이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 비율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억에 대해서는 0.4를 곱하게 되고 9억이 초과하는 금액이 지금 3억이죠. 12억이니까 3억에 대해서는 LTV 비율 20%가 적용이 돼서 3억 곱하기 0.2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억 곱하기 0.4 더하기 3억 곱하기 0.2인데 그리고 MCI 보험에 가입을 할 거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빼지 않고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은 매매권이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담보대출 한도는 5.4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드리지만 1주택자이고 예외적으로 1주택자 취급이 가능할 때 조건이 6개월 이내에 그 담보대출 받는 그 집에 전입을 하고 기존 주택, 즉 부인 소유의 주택은 처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추가 약정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이시고 그 집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자 대출 상담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 집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고 KB 시세 기준으로 10억 아파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그 집에 구입자금 목적으로 담보대출이 있는데 그게 마침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그 은행의 대출이라고 해보고 대출 잔액이 지금 1억 원이 남아있고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준인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 여부의 답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주택 소유 여부가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입니다. 자, 1주택자까지는 1억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담보대출이 취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담보대출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 경우에는 15억을 초과하지 않으셔서 담보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주택의 소재지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구리시라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는 12억이므로 9억 초과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9억을 기준으로 LTV 비율이 바뀌니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적용되는 LTV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안정자금 1주택자의 LTV를 적용하게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 1주택자이고 조건을 이행을 한다면 40, 20, 50, 30이 적용이 되겠네요. 40, 20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숫자고 50, 30은 조정 대상 지역의 숫자인데 구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되니까 40, 2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LTV 구간은 9억에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9억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40% LTV가 적용이 되고 9억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0% LTV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담보대출이 있고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담하고 있는 은행도 동일한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0.4를 곱하게 되고 9억을 초과하는 구간이 1억이죠. 1억에 대해서는 0.2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을 빼주게 되는데 일단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액을 차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 잔액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그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
마침 이 생활안정자금을 상담하고 있는 은행도 담보대출을 전에 진행했던 은행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액을 선순위 채권으로 보지 않고 대출 잔액을 선순위 채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 설정액인 1억 5천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 잔액인 1억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억 곱하기 0.4 더하기 1억 곱하기 0.2 한 것에 1.5억 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대출 잔액인 1억 원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대출 한도는 2.8억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셔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사례로 살펴보는 담보대출 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